합의했다라면서 공동정부 구성, 개헌 추진 등을 약속했다라고 근데 오늘 김대중 재단에서도 이낙연 전 총리 상임 고문직 제명 결정했다라고 네. 하고요. 내란 세력과 손잡는 건 용납 불가하다라고 밝혔다. 예, 그렇습니다. 네. 박근혜도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네, 그렇게 거론을 했어요. 박정희의 그 생가를 찾았는데 찾으면서 요즘 나라 사정이 여러모로 어려워서 부모님 생각이 많이 났다. 그리고 며칠 전에 김문수 후보가 이곳 아버지 생가를 찾는 것을 보고 나도 찾아뵙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오게 됐다. 네. 그걸 왜 붙여줬을까요? 왜 붙여줬는지 이해가 되지 않네요. 그냥 뭐라도 붙여줘. 테러를 당하셨습니다. 맞아요. 예, 얼굴을 테러. 그래서 그러면서 대전은요. 대전은요. 그것도 기자가 만들어줬습니다. 테러를 당했을 때는 아야 그러셨어요. 이거 웃으면 안 되는데. 네, 아프다고 비명을. 대전은요라는 건 굉장히 꾸며진 이야기다. 네, 나중에. 네. 이토 히로부미가 안중근 의사한테 총을 맞고 즉사합니다. 근데 또 거기선 또 전설이 있어요. 대동아 공영권을 위해서 뭐 내가 이루지 못한 무슨 꿈을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다 그거 뻥입니다. 예. 네. 그리고 가만히 계셔야 하는 분이 또 하나 더 있어요. 있습니다. MB. 네. 주진우 선배의 첫사랑 MB. 오늘 가셨다면서 그걸 네. 기자들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네. 내가 깨끗한 김문수를 당선시키기 위해 왔다. 근데 전 묻고 싶어요. 님 뭔데? 아니 님 뭔데 당선시키기 위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저는 그 자의식 과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뇌물 대통령이야. 뇌물 대통령 17년 선고 받았어요. 돈을 하도 많이 받아. 그때 경찰한테도 받고요. 빵집 사장한테도 받고 스님한테도 거의 핀을 뜯는 그런 수준으로 돈을 받았어요. 그 온 가족이 뇌물범이었어요. 네, 로직이 분명하다. 모든 건 다 내 주머니로. 진짜 좀 잘 드시고 잘 지내나 봐요. 굉장히 반짝반짝 이렇게 좀 보니까 멱살 잡으러 갔었어 사실은. 근데 오늘 접근하기 어려우셨는데. 네. 네, 오늘도 완강하게 거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단 SNS에는 이재명 후보에게 가장 잘 대응할 수 있는 후보는 나다, 이준석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보름달 갑자기 달 등장합니다. 보름달은 커 보여도 반드시 줄어들고 초승달은 작아 보여도 반드시 커진다. 그러니까 달리기 명태균 씨고 윤석열도 사실 달리기 했던 것 같은데 그렇죠. 그 탄핵 심판에서. 그래서 그런데 그 아까 전에 제가 명태균 씨 SNS를 보니까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 1번 무궁화 2번 단일화. 이 뜻은 뭔가요? 단일화 해야 된다. 근데 저기 김재현 아저씨한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냐고. 단일화에 가까워졌다고 생각한다. 그래요? 아니 이준석이 안 한다고 기자회견하는데 지금 조건이 다 만들어지고 있다. 조건이 만들어지고 있다? 네. 자, 절대 단일화는 없다 이렇게 다 얘기하고 기사도 그렇게 나왔잖아요. 네. 근데 이준석이 그때 하루를 버틸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약간 본인이 내가 돼야 된다. 김문수는 사퇴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그런 식의 단일화도 혹시 가능성? 네. 부정선거 음모론에 빠져있던 분을 후보로 내세웠으니 그렇죠. 이렇게 얘기했죠. 이것은 기본적으로 국민에 대한 예의가 없다고 할 수 있죠. 맞는 말이지. 전광훈 김문수 후보로는 이기지 못한다. 근데 본인도 저분도 수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게요. 명태균 특검이 들어가면 이준석 이름 한 두 번째에 나옵니다. 정강 목사. 야! 대가리를 박는다 실시. 언제까지 꼬라박기 하냐. 밤새도록. 니들 때문에 나라가 망해. 니들 때문에. 이러서 답답합니다. 네. 총 전략은 단일화다. 말 좀 맞췄으면 좋겠는. 네네네. 아닙니다. 말 좀 맞췄으면 좋겠는 게 진짜 오늘 하루 종일 사실 어제 그 윤상현 의원을 선대위원장으로 임명했다라는 기사가 밤에 나왔잖아요. 어제 임명 시점을 보면 한동훈이 김문수랑 같이 올라가서 손잡고 유세를 했던 그날인데 그렇죠. 그날 밤에 갑자기 윤상현 의원을 선대위원장으로 임명했다라는 기사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모양새를 되게 이상하게 갖췄던 게 거의 박정훈, 우재준, 뭐 배현진 이렇게 친한계 의원들을 임명을 하면서 거기에 윤상현을 껴놔가지고 같이 이렇게 올렸다는 거죠. 화합과 통합에 방점을 뒀다라고 하는데 이러니까 또 이제 친한계에서는 난리가 나겠죠. 난리가 나니까 다시 또 없었던 일인 것처럼 다시 또 보도가 납니다. 사실 무근이다. 그리고 또 다시 또 뒤집어져요. 김문수가 윤상현 임명 철회를 요청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다시 또 선대위는 사실 무근이다. 알 수가 없어요.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맨날 밤에 모든 게 이루어지는데. 내란 가볼까요? 내란. 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출국 금지 조치가 별게 아닌데 이걸 들으니까 그래도 뭔가 수사를 하고 있구나. 대통령실 대접견실, 대통령실 2층에 있는 대접견실에서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한덕수 전 총리가 이 포고령 문건을 받아서 확인 검토하는 장면이 찍혀 있다는 거죠. 네, 한덕수가 그 윤석열 탄핵 심판 10차 변론 때 출석을 해서 뭐라 그랬냐면 계엄 선포 당일에 대통령실에서 계엄과 관련된 문건을 보거나 받은
받은 기억이 없다라고 이야기했고 거짓말이죠. 네. 이게 다 CCTV에 찍혀 있. 맞아요. 김용현은 늘 그대로 그리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내란을 반대하거나 그러지 않고 오히려 찬성하는 사람들도 몇 명 있었다고 했어요. 맞습니다. 네, 찬성하는 사람이 나올 거예요. 김용현 말이 맞아. 왜 갑자기 출마를 했을까 의아했잖아요. 네. 돈과 관련이 조금 있다고 보고. 돈이요. 네, 대선 출마자에서 출금 대상자가 됐습니다. 최상목도 지금 그 출국 금지됐고요. 이상민이랑 김용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난해 12월에 출국 금지가 이미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출국 금지된 사람이 또 있는데 출국 금지가 정확하게는 연장된 거죠. 그 대통령 경호처의 박종준 전 처장 그리고 김성훈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이렇게 수뇌부들에 대한 출국 금지가 연장이 됐습니다. 잘한다. 네. 오늘 1,004명의 법조인들이 나서서요. 전직 대법관, 검찰총장을 지낸 사람들, 교수들 이런 사람 1,004명이 모여가지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민주당이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한다. 법치 파괴자 대통령 안 된다. 이런 기자회견 시국 선언을 했습니다. 법치를 파괴한 사람은 윤석열이잖아요. 법치를 파괴하려고 했던 내란 잔당들이 문제인데 한상대, 김경환 전 법무장관 막 대법관도 10명이나 올렸거든요. 이분들 윤석열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계엄 때는 한마디 안 하더니. 네. 계엄에 오히려 통화하고 내통했던 사람 한상대 전 총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법조인들이 있는데 이름 적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과거에 무슨 일을 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씩 쌓여갑니다.